네, 오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0의 제곱근은 0뿐이다. 맞죠? 제곱근의 정의는 그거예요. 어떤 수 x를 제곱했는데 예를 들어 5가 나왔어요. 그 x를 5의 제곱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어요. 언제 이렇게 두 개가 생기냐면, 자, 5처럼 이렇게 양수일 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는 거죠. 양의 제곱근은 어떻게 썼어요? 루트 5.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썼었죠. 근데 그 x제곱을 0 이렇게 했어요. 이 x가 바로 0의 제곱근인 거죠. x제곱이 0일 때 그때 x가 바로 0이죠. 딴 건 없죠. 따라서 0의 제곱근은 0뿐인 거예요. 자, 니은 볼게요. 제곱근 7은 루트 7이다. 제곱근 7. 이 제곱근을 루트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루트 7 이렇게. 자, 7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7은 다르다 그랬어요. 7의 제곱근은 어떤 수 x 제곱이 7이 되었을 때 그때 x가 바로 7의 제곱근이었고 그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었죠. 자, 루트 7을 바로 제곱근 7이라고 읽는 거고요. 마이너스 루트 7을 마이너스 제곱근 7 이렇게 읽는다고 했어요. 제곱근 7 또는 루트 7 이렇게 읽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제곱근 7이라는 것은 7의 양의 제곱근인 루트 7을 의미하기 때문에 니은 맞아요. 자, 모든 수의 제곱근은 2개이다. 맞나요? 디귿 아니죠. 왜냐하면 디귿은 양수의 제곱근이 바로 2개고 0의 제곱근은 1개. 아까 기억에서 나왔듯이 0, 딱 0뿐인 1개이고 음수의 제곱근은 몇 개예요? 존재하지 않죠. 우리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음수, 예를 들면 마이너스 10, B인 그 x는 우리가 배운 수에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따라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디귿 틀립니다. 리을,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2는 2의 음의 제곱근인 거죠. 마이너스 2의 음의 제곱근 아닙니다. 2의 음의 제곱근이에요. 마이너스 2는 음수이기 때문에 제곱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을 틀렸고요. 미음, 루트 16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자, 이 루트 16 뭐예요? 16의 양의 제곱근 아닌가요? 그러니까 얼마인 거예요? 4인 거죠. 다시 말하면 x제곱이 16대는 그 x값 중에 양수인 게 바로 루트 16이에요. 따라서 루트 16이 4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루트 16, 그 16이 바로 4의 제곱이므로 이렇게 루트 안에 제곱꼴이 있을 때는 루트 벗겨질 수 있다고 얘기했죠. 4가 양수이니까 그대로 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이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맞나요? 그쵸? 4의 제곱근. 다시 말하면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4가 된 그 어떤 수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음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2번. 가장 큰 수를 A라고 하고 가장 작은 수를 B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은 물어봤어요. 일단 지금 나온 5개 중에 양수와 음수를 먼저 구분을 해야겠죠. 왜냐면 항상 양수는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자, 2 루트 9분의 20 이 친구들은 나머지 친구들보다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파란색 2개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수가 되겠고요.
나머지 음수, 마이너스 달린 이 세 개의 음수 중에 가장 작은 수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양수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2와 루트 9분의 20을 비교를 할 거예요. 자, 하나는 루트가 씌워졌고 하나는 루트가 없어요. 그러면 루트를 같이 씌워줘야 되겠죠. 2는 루트를 씌워주면은 루트로 표현을 하면 루트 4가 되고요. 따라서 루트 있을 때 이 안에만 비교를 하면 되는데 4가 더 커요? 9분의 20이 더 커요? 그쵸. 4가 더 크니까 2가 가장 큰 수, 바로 A가 되겠어요. 자, 2번 보면은 자, 마이너스 루트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 이 세 친구 비교해 볼게요. 하나만 루트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3의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어요. 자,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작나요? 안에 것만 비교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음수는요, 절대값이 음수 이쪽 0보다 작은 쪽에 있는 친구들은 절대값이 큰 친구가 가장 작은 수죠. 그쵸? 따라서 이 세 개 중에 절대값이 가장 큰 게 뭐예요? 바로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이 바로 B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고자 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뭐냐면 a가 2이므로 2의 제곱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므로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9에서 13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번 갑니다. 3번 루트 3은 a고 루트 5는 b래요. 루트 60을 a, b를 사용하여 나타내래요. 60 소인수분해 해봅니다. 3으로 나눠주고요.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5 이렇게 됐을까요? 루트 60을 소인수분해해서 써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은 곱하기 5예요. 자, 이때 2의 제곱 이 친구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친구죠. 제곱이니까요. 따라서 2로 빠져나오면 안에 루트 3 곱하기 5가 있고요. 자,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쵸? 곱하기는. 자, 그럴 때 루트 3이 바로 A라고 했고요. 루트 5가 B라고 했어요. 따라서 2AB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어요. 4번 볼게요. 자, 간단히 나타내었을 때 A와 B를 구하래요. 자, 먼저 뭐예요? 분배해주죠. 루트 3 곱하기 12는 36이고 루트 3 곱하기 12는 36이므로 루트 36 마이너스 3루트 3 그리고 여기서는 위아래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루트 3을 곱해줄 거예요. 따라서 동일하게 루트 3 곱해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3분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해주면 6 루트 3 마이너스 3 곱하기 여기 루트 3의 제곱인데 루트의 제곱이니까 그냥 3으로 나오죠.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6이 6의 제곱이죠. 따라서 루트 사라지고 6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9인데요. 지금 3, 6, 9 이렇게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약분할 수 있어요. 3으로 약분 가능하죠. 3으로 약분하면 1, 3으로 약분하면 2, 3으로 약분하면 3이죠.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6-3루트 3 플러스 2루트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6과 마이너스 3 더하면 3이고요. 루트 3 더할 수 있죠? 더하면 앞에 있는 숫자만 더하면 되므로 마이너스 3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1 루트 3인데 1 생략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A 플러스 B 루트 3이래요. 따라서 A는 얼마예요? 3이고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구하는 거 결국 B 마이너스 A를 구하라는 거죠. B는 마이너스 1 빼기 3에서 마이너스 4. 정답 1번이죠. 자, 유리수가 되도록 하는 유리수 A 값 구하시오. 먼저 자, A제곱 B꼴 있는 친구들 A 다 루트 앞으로
빠지고요. 유리화 안 된 친구도 다 유리화 시켜줄게요. 자, 루트 20은 2루트 5고요. 자,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5, 루트 5 곱해주면 5분의 5 루트 5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루트 5 마이너스 A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지금 여기 약분되는 거 보이나요? 따라서 2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플러스 2 루트 5 마이너스 A 루트 5인데 지금 이 친구들 루트 5, 루트 5, 루트 5 다 더할 수 있죠? 그쵸? 루트 5 다 안에 숫자가 다 같으므로 더할 수 있어요. 뭘 더해요? 앞에 있는 숫자끼리 지금 더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냐면 여기가 3-a인데 루트 5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유리수예요. 자, 루트 5가 살아있으면 유리수가 될까요? 아니죠. 무리수죠. 따라서 이 루트 5 앞에 있는 수가 0이라면 0 곱하기 루트 5가 돼서 결국 0,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3-a가 0이 되어야 유리수가 되므로 a는 3이 되겠습니다. 자, 소수 부분, 정수 부분이네요. 소수 부분 구하시오 했는데, 소수 부분을 구하려면 정수 부분 먼저 구해야죠. 루트 12의 정수 부분 구해볼게요. 바로 전 정수와 바로 다음 정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제곱수 생각해야겠죠. 루트 안에 들어가는 제곱수. 12보다 작은데, 바로 앞에 작은 제곱수 뭐냐면 9고요. 그 다음 제곱수 뭐냐면 16이네요. 따라서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네요. 따라서 루트 12의 정수 부분이 바로 3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 부분은 얼마예요? 소수 부분 A는 루트 12인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뺀 것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A 구했고요. 자, 이제 B도 구하기 위해서 2 플러스 루트 3의 정수 부분 구해볼게요. 2 플러스 루트 3 구하기 전에 루트 3부터 먼저 생각하기로 했었죠. 1과 2 사이고요. 그리고 양변에 2를 지금 더하면 3, 2 플러스 루트 3, 4 이렇게 돼서 정수 부분이 바로 3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소수 부분 B는 2 플러스 루트 3이라는 무리수에서 뭘 뺀다? 정수 부분을 뺀다. 더 간단히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요. 이게 바로 B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결국 B-A이므로 B 써주고 빼기 이렇게 써주면 다시 이제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2인데 지금 안에 제곱꼴이 있으니까 나올 수 있죠. 마이너스 2 루트 3으로 나오고요. 플러스 3 부호 바뀌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2가 되고 자, 여기 루트 3과 루트 3 더할 수 있죠. 마이너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인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가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정답 2개예요.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생각해보자고요. 우리 유한소수랑 소수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 있었죠. 근데 무한소수 중에서도요. 순환하는 소수가 있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었어요. 맞나요? 그쵸? 이 중에서 유리수 뭐라 그랬어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바로 유리수라고 했어요. 유리수의 정의는 뭐냐면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유한소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순환소수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죠. 0.477777 이 친구 0.47 땡인데 분수로 나타내는 거 배웠었죠. 이렇게 땡 순환말이 있는 친구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서 유한소수와 순환소수가 바로 유리수가 되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바로 무리수예요. 그런데 1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무한소수 전체가 다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무한소수에는 순환소수, 유리수도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리수도 있기 때문에 1번 아닙니다. 2번. 0은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니다. 아니죠. 0 뭐예요? 0 유리수죠. 그래서 아니죠.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르네요. 그래서 정답 1번, 2번이네요. 3번, 4번, 5번 볼게요. 맞아. 3번.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 실수라고 한다. 맞아요.
지금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했었죠. 자, 4번.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그쵸? 이렇게 하면 또 여기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4번.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없다. 그쵸? 뭐가 또 있어야 돼요? 무리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쳐서 실수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수직선을 완전히 메울 수 있는 수는 바로 실수인데 실수에 무리수도 있기 때문에 유리수에 대응하는 점만으로는 완전히 메울 수 없습니다. 5번. 서로 다른 무리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있다. 맞죠? 무리수와 무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유리수, 무수히 많은 무리수 있고요.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도 무수히 많은 무리수와 유리수 있어요. 모두 다 무수히 많기 때문에 각각 사이에 다 들어 있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수직선 위에 정사각형 PQR의 넓이를 2배씩 늘려서 차례대로 그린 것이다. 정사각형 P의 넓이가 2래요. 자, P 넓이 2래요. 근데 2배씩 차례대로 늘렸다고 얘기했으니까 Q는 얼마일까요? 2 곱하기 2인 4가 되고요. 넓이가요. 그리고 R은 또 그 넓이의 2배를 늘린 8이 되겠죠. 그치? 맞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사각형은 가로랑 세로랑 똑같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가로의 길이를 x라고 하면 x 곱하기 x인 x제곱이 얼마야? 2가 되겠고요. x는 바로 2의 제곱근이 되는 거죠. 근데 2의 제곱근이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는 될 수 없으므로 양수인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 루트 2고요. 동일하게 여기도 루트 4인데 루트 4는 안에 2의 제곱이므로 제곱수이므로 그냥 2 루트 없애고 2 바로 나올 수 있고요. 여기는 루트 8이죠? 루트 8인데 안에 2의 제곱 있네요. 2로 빠져나오고 남는 거 2고요. 오케이. 자, 그럼 대응하는 수 A, B, C 구해볼게요. 지금 세 점 A에 대응하는 수가 A고 B에 대응하는 수가 스몰 b, C에 대응하는 수가 스몰 c예요. 그러면 A는요. 0에다가 루트 이만큼 더한 거죠. 지금 여기 보면은 0에다가 루트 이만큼 더한 값이에요. 따라서 그냥 루트 2 쓰면 되고요. B는요. 여기가 지금 A가 지금 루트 2였거든요. 그럼 루트 2에다가 이만큼 더한 값이네요. 따라서 루트 2 더하기 2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C는 뭐예요? 이 B에다가 다시 말하면 2 더하기 루트 2에다가 얼마만큼 더했다? 2 루트 2만큼 더한 값이 바로 C가 되겠어요. 그럼 C 쓰면 자, 2 플러스 루트 2에다가 얼마만큼 더했다? 2 루트 2를 더했다. 따라서 루트 2, 루트 2 더할 수 있으니까 2 플러스 3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A 빼기 B 플러스 C일 거죠. A, 루트 2 마이너스 이 B를 전체 빼줍니다. 그리고 C를 전체 더해주고요. 자, 괄호 풀어줄게요. 그러면 안에 부호 바뀌죠. 앞에 마이너스니까 안에 있는 부호 바뀌어요. 이렇게 되고요. 자, 플러스는 그대로 그냥 괄호에서 나와주면 되죠. 지금 보면 없어지는 거 한번 볼까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없어지죠? 마이너스 2 플러스 2도 없어지죠. 따라서 3 루트 2만 남겠습니다. 정답 3번. 9번 볼게요. 다음 두 수의 대소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볼게요. 자, 1번 한번 볼까요? 1번. 3 빼기 루트 3에서 빼기 5 마이너스 루트 5를 빼볼 거예요. 자, 대소관계를 할 때는요. 자, 예를 들면 A와 B의 대소관계를 구하시오 했어요. 대소관계란 뭐냐면 클 때, 작을소 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지를 판단해서 부등호로 나타내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A에서 B를 뺀 다음에 그 값이 양수라면 누가 더 큰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것을 뺄 때 양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A가 더 큰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0이 나왔어요. 그럴 때는 어때? 둘 다 똑같은 수예요. 둘이.
둘이 똑같은 수고요. 만약에 뺐는데 음수가 나왔어. 그때는 누가 더 큰 거예요? 그쵸.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뺐을 때 음수가 나오므로 A가 더 큽니다. 알겠나요? 이거 생각하고서 1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한번 빼볼게요. 그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분배해 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일단 양수 먼저 쓰고 그 다음 음수 이렇게 써볼 거야.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루트 5에다가 뭘 뺐냐면 2도 빼고 루트 3도 뺐어요. 근데 루트 5는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친구거든요. 그쵸? 자, 거기에다가 2를 뺀 다음에 또 루트 3을 뺐는데 루트 3은 어떤 친구냐면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친구예요. 맞나요? 그쵸? 자, 이렇게 생각하자. 여기서 선생님이 루트 5에서 빼기 하고 이 마이너스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2 플러스 루트 3이 큰지 루트 5가 큰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아까 루트 5는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은 친구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 2 플러스 루트 3은 어떤 친구인지 볼게요. 루트 3은 1보다 크고 2보다 작는데 거기다 2 다 더하니까 3보다는 크고 어때? 4보다는 작은 친구고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5는 2점 몇몇몇인데 2 플러스 루트 3은 3점 몇몇몇이므로 지금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바로 음수가 나오는 거예요. 맞나요? 자, 좋아요. 좀 위로 올라가 보고. 자, A에서 B를 뺐더니 음수가 나왔어.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그쵸. 5 마이너스 루트 5가 큰 거죠. 맞나요? 자, 1번이 답이에요. 2번 한번 해볼게요. 2번. 루트 0.3 이거래요. 자, 근데 0.3을 루트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루트로 들어갈 때 0.3의 제곱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0.09입니다. 자, 그럴 때 루트이므로 지금 0.3이랑 그냥 루트 안에 있는 수끼리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다시. 자, 0.09이므로 지금 루트 안에 있는 0.3과 0.09끼리만 비교하면 되는데, 자, 누가 더 커요? 왼쪽이 더 크죠. 따라서 2번 아니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4루트 3 마이너스 1, 3루트 5 마이너스 1인데요. 둘 다 똑같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했거든요. 따라서 4루트 3이랑 3루트 5만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4루트 3, 4를 안으로 집어넣으면 16 곱하기 3이므로 48이 되고요. 여기서 3을 또 안으로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9 곱하기 5인 45가 되겠죠. 왼쪽이 더 크죠? 근데 오른쪽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3번도 아니고요. 4번 볼게요. 자, A에서 B 빼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 빼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괄호 풀어주면은 괄호 안에 부호 바뀌어서 나오고요. 따라서 2-루트 3이에요. 이 친구 양수인지 음수인지 한번 파악해 보자고요. 2는 얼마예요? 루트로 바꾸면 4죠. 루트 4에서 루트 3을 뺐어요. 이거 빼가지고 정확한 값은 알 수 없지만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우리 알 수 있다고요. 따라서 뭐예요? 양수이다. 따라서 누가 더 크다? 왼쪽이 더 크다. 5가 더 크기 때문에 아닙니다. 마지막 5번 해볼게요. 5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2루트 6 플러스 2와 3루트 2 플러스 2만 지금 비교할 건데요. 지금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2 있기 때문에 2루트 6이랑 3루트 2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쵸? 동일한 수를 더하거나 동일한 수를 빼면 부동은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루트 6을 통으로 한번 써보면 2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죠. 따라서 4 곱하기 6함으로 24가 되고요. 3도 안으로 들어가죠. 9 곱하기 2에서 18이에요. 따라서 어디가 더 커요? 왼쪽이 더 커요. 그래서 5번도 아니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A, B, B, C를 각각 한 편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렸대요. 그러더니 그 넓이가 각각 12이고 30이래요. 이거 아까 했었죠. 정사각형 넓이가, 넓이가 만약에 12이면 길이가 얼마다? 루트 10이다. 넓이가 30이면 길이가 루트 30이다. 맞나요? 자, 루트 12는 2루트 3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럴 때 직각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했어요. 이미 높이랑 밑변 다 나와 있죠? 2 루트 3 곱하기 루트 30 곱하기 2분의 1 한 개. 바로 직각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지워지고요. 루트 얼마야? 90인데. 3루트 10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어요. 정답은 3번. 11번 볼게요. 전개하여 간단히 했을 때 xy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요. 여기서 지금 전개할 때 있잖아 얘들아. 전개할 때 세개양 있으니까 1, 2, 3, 4, 5, 6, 또 다시 7, 8, 9 이렇게 했었죠 우리 전개. 그쵸?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xy의 개수만 우리 알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굳이 다 전개하지 않을 거고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다항식에서 x항이랑 두 번째 다항식에서 요 y항, 요 두 개를 곱하면 xy항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쵸? 2x랑 2y 곱해야지 이제 xy항 하나 나오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 경우의 수. 자, 여기. 이번에는 첫 번째 항의 y항과 두 번째 항의 x항을 곱하면은 또 xy항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쵸? 그리고 또 있나요? 없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더하면 바로 7xy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xy 앞에 있는 수가 개수가 되겠죠. 바로 7이 됩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구하시오. 자, 1번 볼게요. 지금 이제 전개를 했을 때 전개를 잘한 친구를 고르시오 하는 거죠. 1번 보면은 지금 안에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둘 다 있잖아요. 항이. 그럼 마이너스를 한번 묶어 볼게요. 마이너스를 묶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 전체 제곱 아니겠니? 그러면 마이너스도 제곱하고 지금 식도 제곱함으로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이 식의 제곱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 식 전개하면 완전 제곱식이므로 앞에 항의 제곱 플러스 앞에 항 곱하기 2 곱하기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따라서 플러스 18x 그리고 뒤에 항의 제곱 9의 제곱이니까 81 1번 틀렸죠. 2번 볼게요. 2번 완전 제곱식 전개하는 건가요? 마찬가지예요. 앞에 항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뒤에 항 지금 마이너스 1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1만 그냥 생각하세요. 마이너스는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1의 제곱 1 지금 곱하고요. 플러스 마지막 항 1의 제곱 해서 1 하고요. 그럼 9분의 1의 제곱이고요. 얘 마이너스 3분의 2 x 플러스 1이 됩니다. 2번이 정답이죠. 그쵸? 3번 한번 볼까요? 지금 틀린 것들 한번 고쳐볼게요. 얘들아 오답할 때 틀린 것까지 다 고쳐야 된다. 3번도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지금 3, 4, 5번 다 완전 제곱이네요. 앞에 항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에서 10x 플러스 뒤에 항 5의 제곱해서 25 이렇게 되고 4번은 x 플러스 6 전체 제곱이니까 얘는 이제 플러스네요. 그럼 어디가 플러스냐면 여기 가운데 항이 플러스가 되고요. 앞에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에서 12x 플러스 36 마지막 5번 2x-2분의 1 전체 제곱함으로 앞에 항의 제곱 바로 쓸게요. 4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항 곱하기 뒤에 항 플러스 2분의 1에 제곱하니까 4분의 1 이렇게 쓰죠. 근데 가운데 항 어떻게 돼요? 약분돼요. 따라서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틀렸고 지금 뭐만 맞냐? 2번만 맞게 되겠어요. 자, 다음 중 아래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나타낸 것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아닌 것. 자, 이 가로 길이는 얼마인가요? 색칠한 부분의 가로 길이.
x에서 얼마를 빼요? 2를 빼죠. a에서 2를 빼죠. 자, 그리고 세로는 b에서 1을 빼죠. 따라서 요 1번 볼게요, 여러분. 얘 가로 곱하기 세로 맞나요? 가로는 a-2였어요. 세로는 b-1이었어요. 그걸 곱한 게 바로 넓이가 되는데,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푸는지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이 1번을 너희 전개해 볼래? 전개할 때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AB-A,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이렇게 하면은 지금 뭐가 나와요? 5번이 나온 거 보이나요? 그쵸? 그리고 2번,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다 전개했을 때 이 전개식과 같은 것은 다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지금 몇 번이냐면 2번이요. 2번이 지금 전개했을 때 지금 다항식이 달라요. 알겠나요? 2번이고요. 지금 뭐 다른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 수 있냐면요. 지금 요 3번 한번 보면은 이 3번 이 a 곱하기 b-1이 어딜까요? a가 여기죠. 그럼 b-1은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a 곱하기 b-1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인데 뭘 뺀 거냐면 지금 2 곱하기 b-1을 뺐거든요. 2 곱하기 b-1인 요 흰색 넓이를 뺀 거예요. 따라서 바로 요 색칠한 부분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4번도 마찬가지요. 4번은 어디서 어딜 뺐냐면 지금 b 곱하기 a-2니까 b는 어디냐면 여기 이 길이고 a-는 이 길인데 따라서 이 넓이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 넓이인데 뭘 뺐다? a-2를 뺐다. a-2가 어디냐면 여기가 지금 a-2고 지금 세로 길이가 1이니까 요 넓이가 바로 여기 파란 부분의 넓이가 바로 a-2 곱하기 1인 다시 말해 a-2와 같은 거예요. 따라서 빨간 부분에서 파란 부분을 뺀 것이다. 식으로 나타내면 4번인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번도 맞죠? 이렇게 하나하나씩 지금 식을 보고서 이 식이 어떤 부분을 지금 나타내는지를 보고서 그것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답을 찾아도 되는 거였어요. 넘어갈게요. 14번 볼게요. 자, 14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을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보면 XY로 통분할 수 있죠. 따라서 앞에 항은 XY로 통분하기 위해서 YY 위아래 곱해주면 Y제곱 위에 분자 써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항 XX 위아래 곱해주면은 X제곱이죠. 맞나요? 따라서 우리 XY 하나 구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구해가지고 분모 분자 대입해서 시계값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XY부터 구해볼까요? X는 루트 3 플러스 1이래요. Y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래요. 자, 곱해보려고 했더니 합쳐내요. 앞에 항 똑같고 뒤에 항 분모만 달라요. 부호만 달라요. 따라서 루트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므로 3 마이너스 1인 2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것을 구하고자 하는데 그냥 사실 대입해서 풀어도 상관은 없죠. x가 루트 3 플러스 1이므로 그 전체 제곱 이렇게 쓰고 플러스 y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므로 전체 제곱 이렇게 해서 쭈르륵 전개해가지고 이제 다 뺄 거 빼고 해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방법도 있고요. 선생님이 또 다른 방법 알려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x 플러스 y를 전체 제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2xy를 뺀 것과 같지 않나요? 맞아요? 왜냐면,
이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완전 제곱식으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제곱이 나오는 친구죠. 근데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x제곱 플러스 y제곱만 있죠. 이 친구들만 있는 거예요. 따라서 왼쪽에 없는 2xy를 빼주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제곱하고 아까 구했던 xy랑 마이너스 2랑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합 구해볼게요. x 플러스 y 합 구해보면은 지금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사라지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3으로 2루트 3이 되겠죠. 따라서 2루트 3 쓰고 그것의 전체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y는 2였어요. 1번에서 구했죠. 따라서 2루트 3의 전체 제곱하면은 2도 제곱하고 4, 루트 3도 제곱하고 3이고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12 빼기 4로 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우리 구하고자 하는 거 요 길로 오세요. 자, xy 분해라고 했어요. 그럼 xy 얼마였어요? 2. 그리고 분자는 2번인 8이었죠. 8. 이렇게 해서 4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인수가 아닌 것. 이거 많이 설명했었죠. 지금 이 다항식 한번 볼게요. 지금 2 곱하기 x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5로 지금 되어 있어요. 각각 다 인수라고 얘기했었죠. 2도 인수, x도 인수, x도 인수, x 플러스 5도 인수. 근데 이렇게 플러스로 묶여있는 이 식은 딱 5만 가져와가지고 5 인수다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x 플러스 5 전체가 이 통이 바로 인수예요. 그리고 인수 곱하기 인수도 바로 인수입니다. 예를 들면 2랑 x 곱한 것도 인수고요. x 플러스 5랑 2 곱한 2x 플러스 10도 인수가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 인수 맞아요? 2x 플러스 5가 여기 인수에 있나요? 없죠. 1번 아니에요. 자, 2번은 2와 x 플러스 5 곱한 것이죠. 따라서 인수 맞아요. 그리고 3번은 x와 x 플러스 5 곱한 인수 맞고 x제곱은 x와 x. 지금 x가 지금 2개 있죠, 여기? 여기 x 2개 있으니까 맞고요. 4번. 그 x제곱에다가 인수에다가 또 x 플러스 5인 인수 곱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보겠습니다. x가 지금 0보다 크고 7보다 작대요. 자, 그럴 때 지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했어요. 자, 루트 안에 보니까 3개의 항이고요. 왠지 x제곱인데 64도 제곱이 될 것 같아. 8의 제곱이야. 그리고 이 8과 x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2 곱한 16x 맞나요? 가운데 항. 따라서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래서 x-8의 전체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이 x 루트 안에도 보면은 25가 5의 제곱이죠. 근데 이 5와 x 곱한 다음에 거기에 2 곱한 게 바로 가운데 항 맞나요? 따라서 x 플러스 5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루트 안에 어떤 순환식의 제곱이 있을 때 이 루트와 2가 사라지고 이 안에 있는 식이 빠져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면 양수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수이면 그냥 그대로 나오고요. 음수이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별해서 그대로 나올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지 확인하자고 얘기했었죠. 그럼 x-8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 이 0보다 크고 7보다 작다는 x의 범위를 통해서 x-8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x가 7보다 작죠. 그런데 양쪽에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해보자고요. 그래도 부등호 변하지 않아요. 따라서 x-8은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음수죠. 그리고 x 플러스 5 어떤가요?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x가 이미 양수예요. 0보다 크다 그랬죠. 근데 양수에다가 5를 더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양수가 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자, x-8이 이렇게 나오는데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x 플러스 5는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고 요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이 마이너스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마이너스야. 따라서 마이너스 x 플러스 8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로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1번 정답입니다. 17번 볼게요. 인수분해를 바르게 한 것은 구하시오. 1번 볼게요. 먼저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된 인수로 묶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각 항을 보고선 항의 모든 항에 들어있는 공통된 인수가 있으면 그 인수로 묶고서 시작하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바로 인수분해 첫 번째예요. 따라서 m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m으로 묶고 m 플러스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아니네요. 여기도 m이 있네요, 얘들아. 그쵸? 그럼 여기 m이 있으면은 m으로 묶은 다음에 a 플러스 b 쓴 다음에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남아있는 거 이것도 써야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전개를 한다고 했을 때 전개했을 때 이 왼쪽 식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내가 인수분해를 잘 했는지 알려면 다시 전개했을 때 왼쪽 식이 나오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1번 그래서 틀렸어요. 자, 2번 보겠습니다. 64a제곱 플러스 32ab 플러스 4b 제곱. 자, 먼저 공통된 인수로 묶어보자. 4로 묶을 수 있죠. 4로 묶으면 20 얼마예요? 20이 아니지. 4로 묶으면 16a제곱 플러스 84, 3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 가운데 이 식 보면은 16은 4a의 전체 제곱이고 b는 b제곱이므로 4a와 b를 곱한 것에다가 거기다 2 곱한 것이 가운데 항 맞아요? 그러면 또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가능 4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그래서 2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9b 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제곱공을 나왔을 때는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자리 바꿔서 인수분해 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9b 제곱은 3b의 전체 제곱이고요. 4a 제곱은 2a의 전체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합차할 수 있죠. 앞에 항 더하기 뒤에 항. 앞에 항에서 뒤에 항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3번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은 지금 자리를 바꿔서 합차공식 써야 되는 건데 자리를 바꾸지 않고 합차공식 썼어요. 3번 틀렸고 4번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래요. 자, 인수분해 해볼게요. xx 자, 곱해서 마이너스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5 되는 친구 누구니? 마이너스 6과 플러스 1 아니겠니? 따라서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맞나요? 마지막 5번 2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3y제곱 인수분해 해볼게요. 2x, x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지금 교차로 곱한 다음에 더해서 마이너스 5xy 되는 친구 찾을 거예요. 따라서 지금 3y, y 이렇게 하고 지금 곱하면은 3xy 곱하면 2xy 보이나요? 그쵸? 자, 지금 곱해서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면 풀풀일 수도 있고 마마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가운데 합해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쓰면 마마해서 마이너스 5xy 되죠. 따라서 이렇게 2x 마이너스 3y x 마이너스 y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5번도 틀렸죠. 자, 18번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이 정사각형과 직사각형들 이제 다 모아가지고 재배열해서 직사각형 한 개를 만들려고 했어요. 자, 직사각형 한 개를 만들었을 때 각각의 넓이의 합은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와 똑같죠. 그러면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넓이 x제곱이고요. x. 지금 x가 몇 개예요? 5개죠. 그리고 1이 몇 개야? 넓이가 6개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자, 이게 각각 넓이를 다 더한 건데 이 넓이가 바로 이렇게 재배열하여 만든 직사각형 한 개의 넓이와 같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볼게요.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5 되는 친구 누구예요? 2랑 3이죠. 이렇게 부호는 플러스고요. 따라서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게 되는 거죠. 자, 넓이를 2차식의 넓이를 1차식과 1차식의 곱으로 나타냈다는 건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하나는 가로의 길이고 하나는 세로의 길이라 그랬어. 둘 중에 뭐 가로의 길이가 더 길다, 세로의 길이가 더 길다라는 조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뭐 하나를 가로, 하나를 세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길이를 A, 이 길이를 B라고 두면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죠. 따라서 안에 A와 B를 더합니다. 더하면 2x 플러스 5가 되고요. 전체 제곱하면 4x 제곱 20x 플러스 20 이렇게 3번이 되겠어요. 이거 전개한 거예요, 그냥. 전개할 때 완전 제곱식 공식 써서. 19번 볼게요. 인수분해하래요. 지금 공통된 인수 있어요? 없죠. 하지만 부분은 있죠. 따라서 공통된 부분 3x 플러스 2y를 a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놓을 수 있고요. 따라서 분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고요.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 되고요. 자, 곱해서 마이너스 3 더해서 마이너스 2 되는 친구 누구예요?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이죠. 따라서 a 마이너스 3,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누구? a를 지금 아까 3x 플러스 2y로 뒀기 때문에 다시 3x 플러스 2y를 a 대신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인수분해 된 거죠. 답이 뭘까요? 3번인가요? 3번. 20번 볼게요. 지금 항이 몇 개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이 5개를 지금 인수분해했을 때 나머지 이 식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과 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데 나머지 식 A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항이 5개 이상인 경우는 먼저 문자를 보고 차수가 낮은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하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x와 y가 둘 다 제곱이므로 그냥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지금 x에 대하여 쭉 나타냈을 때 나머지 요 3개의 항은 지금 상수거든요. x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상수항을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본 거예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상수항부터 인수분해를 시작해 보자고요. y. 자, 곱해서 6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친구 누굴까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맞나요? 그러면 이렇게 두 식의 곱으로 이 상수항이 표현될 수 있고요. 다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 상수항 이 부분이 곱, 요 마이너스 1, 이 부분이 합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곱해서 상수항이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두 개의 식이 어떻게 되냐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상수항을 보세요. 일단 우리 곱은 이 두 개의 식을 곱해서 이 상수항이 된다는 걸 알겠는데 앞에 있는 부호를 보면 마이너스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밑에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어디가 마이너스일까? 둘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더해서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밑에가 지금 마이너스 1이 곱해져야지 얘가 전개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2가 되고 위에 지금 y 마이너스 3이었죠. 얘를 더해 볼까요? 위아래 더하면 y는 지금 지워지고 마이너스 1. 자, 이게 바로 x의 개수가 되는 거 보여요? 합이 마이너스 1이 나오게끔 그렇게 마이너스를 밑에다 달아준 거죠. 따라서 더 이제 크게 생각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렇게. 얘는 지금 마이너스 전체 이렇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전개하면은 y-2가 부호가 바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2식 곱하기 a 이렇게 표현이 됐으므로 이 x-y 플러스 2가 바로 a가 되겠죠. 정답은 4번. 21번 볼게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여서 이 값을 구하고 이용한 공식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시오 했어요. 선생님 그냥 여기다가 써볼게요. 오른쪽에다가 4분의 1 곱하기 42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38 전체 제곱. 자, 먼저 공통인 인수 뭐예요?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로 묶으면 왼쪽엔 42 전체 제곱만 남고 마이너스 38의 제곱만 남죠. 자, 그런데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제곱이고 마이너스로 묶여져 있으면 합차 쓸 수 있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합차 쓰면 4분의 1, 42 플러스 38, 42 마이너스 38 이렇게 돼서 4분의 1 곱하기 42 더하기 38은 80이고요. 42 빼기 38은 4고요.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80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인수분해 공식이 쓰여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지금 4분의 1로 지금 묶인 거 보이나요? 이거 뭐냐면 공통인 인수로 묶는 거예요. 예를 들면 MA 더하기 MB 있을 때 공통인 인수 M으로 묶어서 A 더하기 B 이렇게 공통인 인수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는 공식이 쓰여진 건데요. 그게 바로 비읍인 거죠. 비읍. 이 비읍 공식이고요. 그리고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갈 때는 지금 우리 못 썼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어떻게 a 풀 b, a 마 b 이렇게 합차 공식 썼었죠. 바로 뭘 썼나요? 디귿을 썼었죠. 디귿 비읍이고요. 그때 값을 구한 게 바로 80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24-x가 지금 루트 안에 있어요. 자, 이 루트 전체 값이 자연수가 된대요. 자연수가 되려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것은 제곱수여야 되는 거죠. 24-x가 제곱수여야 되는 거예요. 제곱수. 그럴 때 x 중에서 가장 큰 수를 m이라고 하고 라지 m이라고 하고 가장 작은 수를 스몰 m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것의 차를 구하여라 했어요. 자, 그럼 제곱수가 되려면 일단 x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24 빼기 x라는 수는 24보다는 작은 수가 될 텐데 24보다 작은 수 중에 제곱수가 되는 친구들은 1, 4, 9, 16 이렇게 있나요? 25는 24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면 24 빼기 x가 제곱수인 1이 되려면 그때 x 얼마예요? 23이 되겠고요. 제곱수 4가 되려면 그때 x는 20이 되어야지만 24 빼기 20으로 4가 나오고 자 9가 되려면 그때 x는 15가 되고 마지막 16이 되려면 그때 x는 8이 되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수 뭐예요? x 가장 큰 수 바로 23이고요. 가장 작은 수는 8이 되므로 m 빼기 라지 m 빼기 스몰 m은 23 마이너스 8이어서 15 이렇게 나오는 거 구할 수 있겠나요? 3번으로 넘어갈게요. 지워보고 자 3140 루트 어림값 구할 때 이제 제곱근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루트 안의 값이 1부터 99까지 있는 값만 지금 제곱근표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00보다 큰 수인 3140을 이제 어림값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이 3140을 31.40 곱하기 10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야지만 이 10의 제곱이 빠져나와서 10으로 표현이 되고 루트 31.4는 제곱근표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값을. 그러면 5.604 해서 56.0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루트 314 빼려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100보다 큰 수죠. 따라서 3.14 곱하기 10의 제곱이므로 10 루트 3.14가 되겠고요. 루트 3.14 얼마예요? 1.77이죠. 따라서 17.72가 됩니다. 자, 56.04에서 뭘 빼요? 17.72를 빼면 되겠죠. 얼마예요? 7을 빼면은 2, 3, 5, 8, 38.32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이 시계값을 구하여라고 했는데 x를 대입해서 구해도 된다고 했고 또 다른 방법 선생님이 알려줬죠. 어떻게 알아? 지금 4를 왼쪽으로 이항시켜라. 그리고 양변을 어떻게 알아? 제곱하라. 그럼 제곱하면 3이 되겠고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3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8x는 얼마예요? 3 마이너스 16으로 마이너스 얼마? 13이 되겠죠. 자, x제곱 마이너스 8x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이나요? 이게 바로 마이너스 13이므로 거기에다가 1 더한 값이 마이너스 12가 바로 시계값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25번 해보겠습니다. 두 도형 가나의 넓이가 같대요. 넓이가 같다. 그러면 가의 넓이 먼저 생각해 볼까요? 가의 넓이는 전체의 지금 정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빗금층 넓이 4의 제곱인 16을 뺀 것과 같죠. 따라서 정사각형 넓이인 5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16을 뺀 것과 같아요. 자, 이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25x 제곱 플러스 20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16 하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되는지? 5x 6 이렇게 하면은 6, 5, 30x 2 이렇게 하면 5, 2, 10x 자, 어디가 지금 플러스고 마이너스여야 돼요? 위에가 플러스고 밑에가 마이너스여야 더하면 20x 요 가운데양 나오는 거 보이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고 5x 플러스 6, 5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자, 이 넓이가요, 얘들아, 나의 넓이이기도 하죠?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그 도형의 넓이가 바로 이렇게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졌어요. 그럼 하나는 가로의 길이, 하나는 세로의 길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5x 플러스 6이라고 바로 나와 있네요. 따라서 5x-2가 바로 세로의 길이가 되겠어요. 도형 나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했거든요. 둘레의 길이 구해볼까요?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해서 거기에다 곱하기 2한 것과 같죠. 따라서 가로랑 세로를 더하면 10x 플러스 4가 되는데 거기에 2를 곱하면 20x 플러스 8이 됩니다. 그게 바로 ax 플러스 b가 되므로 따라서 a는 이제 x의 개수인 20 그리고 b는 상수인 8 더하면 얼마? 28. 수고했습니다.